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디자인 패턴 배울 시간인데 첫 번째로 오늘 배우게 될 패턴은 전략 패턴입니다. 전략 패턴.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 헤드퍼스 패턴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예제가 이 오리 예제예요. 오리 다 임포트 했어요? 안 되신 분? 잘 안 되신 분은 조금 이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조교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 도와드릴게요. 우선 설명을 좀 하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오리, the class. 이 응용은 여러 종류의 오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단순한 응용인데 어쨌든 다양한 오리들을 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래요. 저도 잘 오리의 종류는 모르지만 뭐 청둥오리, 빨간머리 오리, 뭐 무슨 오리, 여러 종류의 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들은 그 종류마다 생김새는 다른 거예요. 생김새는 다르겠죠. 그렇죠? 오리의 종류마다. 물론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생김새가 다를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논외로 치고 다른 종류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오리는 꽥꽥 소리를 낼 수 있고 물에서 놀 수 있습니다. 물에서 놀 수 있고, 그런데 디스플레이, 오리의 모습은 오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관계로 모델링 했습니다. 독이라고 하는 abstract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구체적인 청둥오리, 빨간머리 오리는 어떻게 했어요? 상속을 해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덕을 하나 보면은 오리를 상속받아서 뭐만 제정이 했어요? 디스플레이. 오리의 모습만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난 청둥오리. 되게 코드는 심플하죠? 네, 심플합니다. 그리고 더 앱 프로그램을 보면 메인에 이 테스트 응용인데 메인에 어레이 리스트에 청둥오리 2마리, 빨간머리 오리 2마리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넣고 그 리스트에 있는 애들을 모두 물 위에서 놀게 하고 꽥꽥거리게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잘 실행이 돼요. 난 청둥오리, 난 물에서 수영하고 있어. 뭐 쭉 나오죠. 돼요? 코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아주 단순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응용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응용이라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가 있죠.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해당 기능이 잘 동작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는 이 응용에서는 수영도 하고 꽥꽥도 거리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는 하늘로 날 수 있죠. 날개가 있고 이제 날 수 있어요. 닭하고 달리 이제 날 수가 있어서 나는 기능을 추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리가 다 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오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 fly라고 하는 메소드는 어디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으면 되죠? 어디다 넣으면 돼? 응? 어디다 넣으면 돼요? 더 클래스에 넣으면 되겠죠? 모든 오리는 난다고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public void fly 위에 걸 살짝 복사를 해서
fly라는 메소드를 이제 오리의 dog 클래스에 추가했어요. 그러면 멜로 dog, red head dog 다 이제는 날 수 있겠죠. 그래서 dog 앱에다가 자, 오리에 나는 거를 추가를 했더니 잘 날고 있습니다. 문제 없죠. 지금까지는. 뭐야? 누가 뭐 눌렀나? 귀신이 있다. 자, 하늘을 잘 날고 있습니다. 오리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가 어떤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 클라이언트 앞에 가서 이 응용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오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오리를 하나 추가합니다. 새로운 오리는 추가하는데 장난스럽게 이 사람은 러버덕, 고무오리를 추가했어요. 고무오리. 우리 애기들이 그 목욕할 때 갖고 노는 고무오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꽥꽥 소리 나는 거는 고무오리는 꽥꽥 소리를 못 내니까 삑삑 하는 소리로 바꿔가지고 구현을 했어요.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퀘을 재정의하고 디스플레이를 재정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운 오리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ogs add new rubber dog.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무오리도 물에서 수영하고 고무오리는 꽥꽥 대신에 삑삑거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무오리가 하늘을 날아버리네. 고무오리가 하늘을 나는 그런 데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고무오리는 날 수 없는데
고모리는 날 수가 없는데 날아버린 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이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모리는 날았어요. 그럼 고모리를 못 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모리를 못 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응용에서 고모리를 못 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빔 메소드로 재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객체지향 복습할 때 말씀드렸듯이 상속이라는 것은 자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정의가 되면은 무조건 물려받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정의되어 있으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정의할 때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그대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다 따져서 막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불편한 것 중에, 그 상속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코딩은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 슬라이드로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식의 응용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잘 행복하게 썼다는 거지. 그런데 fly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리에다가 fly를 추가를 했는데, 장난감 고무오리, 이 고무오리 같은 것도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받아서 이즈의 측면에서는 장난감 오리도 오리인가? 그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리니까 오리라고 해서 상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상속을 처리했더니 얘는 꽥꽥은 삑삑거려야 되고 플라이는 못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치를 안 취하면은 장난감 고무오리가 막 날아다니는 데모를 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플라이의 기능을 어떻게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플라이가 필요 없으니까 얘는 플라이를 빔 메소드로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간단한 해결책인데,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인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면 그거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이 전략 패턴이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무오리 말고 장난감 나무오리까지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나무오리는 날지도 못하고 삑삑거리도 못해. 꽥꽥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내요. 두 개를 다 뭔가 해줘야 돼. 조치를 취해줘야 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있는데 막 오리들마다 가지각색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이 교재에 보면 이제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가지의 문제 중에 상속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4가지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ode is duplicated. 코드가 중복되어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재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정의하는 것조차도 필요 없으면 계속 빔 메소드 재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코드 중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여러 클래스를 만들 때 일부 클래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 내는 거를 고쳐줘야 되고 또 나는 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시간에 행위를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라이를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나무 오리에도 뭔가 장치를 추가해서 날 수 있게, 모터를 날아서 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코드를 바꾸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늘 그렇지만 어떤 전체적인 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내 응용에서는 이 오리에 대해서 박사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 비슷한 예제가 또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류의 오리들의 특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런 모델링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고정되는 거잖아요. 상속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상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데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 뭔가 추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 클래스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상속받고 있는 모든 하위 클래스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상속의 단점이죠. 단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뭘 얘기하냐면 상속은 자식들이 선택적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는 깨끗하고 플라이하는 기능을 오리에서 빼고 인터페이스로 처리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애들끼리는 묶고 꽥꽥거리는 애들끼리는 묶을 수 있지만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상태를 공유하는 건 아니죠. 코드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묶어줄 수 있지만 플라이는 플라이대로 여기다가 중복해서 코드를 구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책에는 이렇게 dumbest idea. 무식한 방법이다 이건. 별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우리의 해결책은 안 돼요. 그리고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바 8부터는 이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뭘 못 가져요? 상태를 못 갖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상태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요 인터페이스가 어떤 애들이 구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현하는 애들의 상태를 갖고 와서 뭔가 프로그램 할 수도 없어요. 얘의 날개를 갖고 와서 뭔가 프로그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설명드렸지만 자바 8의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객체 지향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단점. 자바 8에서 라이브러리를 크게 확대하려 보니까 불가피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잠깐만 한번 해드리면 인터페이스 I가 있어요. 여기에 F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F라는 메소드.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한 100개가 구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100개는 무슨 메소드를 가져요? 무슨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이 클래스들은 다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으니까 다 F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쓰는 이제 요들을 이제 요 I라는 걸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고 있다가 여기다가 G를 추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G를 추가하는 순간. 이 100개는 컴파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 나죠. 이 100개는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자바 8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줬어요. 빈 메소드 같은 형태로.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죠. 이제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추가만 할 수 있으면 이 100개는 컴파일해도 에러 날까요? 안 날까요?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어떤 메소드 선언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터페이스에 어떤 메소드를 추가해야 됐어요. 그럴 때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자바 8부터는 뭘 하게 해줘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여기다 구현하기가 어렵고 빈 메소드나 예외 처리를 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애들은 여전히 컴파일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만 안 쓰면 예외 처리해놨으면 안 되니까. 근데 빈 메소드 넣으면 그냥 계속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의 정의를 추가한 것이지 뭔가 객체 지향에서 새로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하는데 fly라는 메소드들이 이제 뭐 다 있어요. 근데 얘와 얘는 같은 fly2는 이렇게 되고 이제 얘는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fly 메소드의 종류에 따라서 또 서브 클래스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그 해당된 애들을 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fly만 있는 게 아니라 깨깨거리는 게 또 들어가. 그럼 이 조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 조합들을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들을 각각 조합에 해당되는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게 되면 클래스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하여튼 DIP 설명할 때 설명했지만 어떤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에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A, B. 그리고 얘가 A1, A2, B1, B2, B3. B는 세 가지 종류의 행동을 할 수 있고 A는 두 가지예요. 그럼 이것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총 6가지가 되죠. 그렇죠? 6가지. 그래서 이 조합들을 위해서 6가지의 클래스들을 만드는 거는 클래스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나중에 B가 하나 늘다든지 얘가 하나 늘면은 또 클래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진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고요. 다양한 구현된 것들이 추가적으로 종종 시간에 바꿔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1으로 어떤 얘가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A1이 아니라 A2로 행동해야 돼.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하면은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여러 개. 지금은 2개지만 3개, 4개,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모델링 하냐. 그러니까 답은
상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으로는 그걸 모델링하기에는 클래스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래스 익스플로전, 클래스 폭발 문제라고도 해요. 클래스 폭발. 이 클래스 폭발 문제는 오늘 배우는 전략 패턴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고, 다다음 시간인가? 세 번째 패턴에 살펴볼 장식 패턴에서도 이 클래스 폭발 문제를 좀 다르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 많은 클래스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설계 원리 1이 나오는데, 설계 원리,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핵심이 되는 5개는 제가 객체지향 복습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솔리드예요. 요거는 솔리드하고 좀 프린시플 나오다 보면 그 솔리드에 있는 것도 나오고요. 솔리드에 있지 않았던 것도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거는 꼭 객체지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또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죠. Identify the aspects of your, 영어로 말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의 응용 중에, 우리가 만들려는 우리 응용 중에 변하는 부분, 다양해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찾아내는 그 다양해지는 부분을 분리해내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보니까 A는 한 가지로 행동하지 않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네. 그럼 이 부분이 대리하는 부분이죠. 바뀔 수 있는 부분, 변하는 부분, 아니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추상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이 안에 넣어서 뭔가 대충 넣어가지고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구현해야 되는 어떤 것에 고정되지 않은 행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들을 추상화해라. 독립적으로.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오리 클래스에서는 대리하는 부분이 바로 나는 기능, fly 기능, 꽥꽥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클래스부터 분리해내야 돼요. 저기에 놓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떼내서 추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떼내냐? 이 fly 기능과 꽥꽥 기능을 별도 클래스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떼낸다는 건 별도 클래스로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클래스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설명했을 때는 저렇게 만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죠. 왜? 원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는 게 객체인데, 지금은 함수 하나만을 넣어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객체지향이 안 맞다. 함수 하나만 가진 클래스를 정의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혼났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OOP 가리킬 때는 그럼 안 돼. 함수 하나만 들어가는 클래스, 이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용도에서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fly behavio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여기 뭐 fly, 아니면 to fly, 그리고 fly with wings, fly no way,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클래스 만들고, 해수의 관계로 요 메소드를 가지는 객체들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리들이.
자, 코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혹시 요거 하기 전에 이거 잘 못 다루신 분 있어요? 뭔가 개인적으로 도움 필요하신 분 있어요? 진행해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상태로는 그냥 요거는 여기서 머물고요. 전략 패턴을 쓰는 방법은 하나 복사를 할게요.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는 플라이어블이라고 하지 맙시다. 전략 패턴을 배우고 있으니까 flying strategy라고 합시다. 나는 전략. flying strategy. 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void to fly.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나는 기능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예요. 오리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데 어떻게 모델링해요? 상속 대신에 is의 관계로 모델링 하겠다. 아니, 상속 대신에 has의 관계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인터페이스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클래스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fly with wings. 인터페이스는 flying strategy. fly with wings. 날개로 하늘을 나는 그 전략을 구현해 놓은 메소드. 그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네. 만드셨어요? fly with wings. 자, 전략을 하나만 더 fly no way. fly no way라고 하는 두 번째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전략은 필요한 만큼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두 플라이가 그냥 빈 메소드로 빈 메소드만 하나 가지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라는 인터페이스. fly with wings 만들고 fly no way. 여기 갖고 있는 메소드 이름이 to fl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략을 만들면
요건 냅두고 fly만. 얘는 fly는 abstract로 오리에 있는 fly는 abstract로 바꿔버리고 멜로독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flying strategy라고 하는 멤버를 하나 유지하는데 나는 방법을 유지하는 멤버예요. 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fly를 이 멜로독을 청둥오리를 날게 할 때는 fly strategy를 이용해서 do fly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날고자 하는 방법을 바꾸려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flying strategy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바꿔버리면 얘가 나는 방법이 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변할 수가 있어요. 레드헤드덕도 똑같이 가고 러버덕도 똑같이 가는데 나버덕은 fly no way. 뭐야? 옛날 고모리는 안 날죠 이제. 그러니까 플라잉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메소드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클래스에 정해 놓고 그 메소드를 갖고 있는 객체를 멤버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일을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해제일은 동적으로 언제든지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 깨깨 삑삑거리는 그 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꽥꽥 전략, 삑삑 전략, 소리 못 내는 전략,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당을 해주면 돼요. 이 객체는 소리를 못 내. 그러면 뭐 no sound strategy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할당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이제 없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것도 하나씩 만들고 요 중에 어떤 거를 할당하냐에 따라서 얘의 행동이 결정이 되죠. 요거랑 요걸 할 수도 있고 요거랑 요걸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넣어주면은 넣어주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코드가 약간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 중복을 약간 조절해 보면 이 플라잉 스트래티지라는 부분들을 각각에다 만들었는데 중복되니까 위로 올려요. 오리 클래스에다가 쭉 넣어놓으면 저렇게 이제 바뀌고 말로떡은 네, 뭐 이런 식으로 set flying strategy 해가지고 fly with wings 얘는 나는 거다 라고 세팅해 주면 되고 레드헤드 덕도 똑같이 러버덕은 뭐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flying strategy라는 멤버를 모든 우리는 갖고 있고 그 멤버에 어떤 애가 오냐에 따라서 오리가 어떻게 나는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 나는 방법이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get 세 번째 점 set flying strategy new 뭐야 이렇게 해서 네 번째죠. 네 번째 저 청둥 오리는 New Fly No Way라고 설정을 해주면 그 오리는 원래는 처음에는 어때요? 원래 설정하기에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꿔버린 거예요. 날 수 없게끔. 그리고 지금까지 정의가 안 돼 있던
만들지 않았던 로켓으로 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하나 추가를 A4를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얘가 하나도 안 바뀌죠. 얘를 안 바꿔도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이제는 첫 번째는 로켓으로 날고 있어요.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략 패턴입니다.